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516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12만원입니다. 5월의 첫날이라서 손실 안 보고 안 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플러스 12만원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제 우리 정씨가 휴장이어가지고 하루를 더 쉬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그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씨가 쉬는 동안에 미국 정씨가 두 번 지나갔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금요일 정씨입니다. 금요일 정씨는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그 많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지만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나 상승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 목요일날 거의 한 3% 가까이 제 기억에 3% 주시면 돼요. 목요일에 한 33% 정도 급등한 상태에서 추가로 0.68%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 미정신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난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거의 전고점 위치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약간의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약보합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이 FOMC 회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금리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변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관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게 그 금리가 물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0.25포인트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멘트를 던질지, 매파적 발언을 할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대충 뭐 이 정도 선에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급등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횡보 내지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 그 휴일 동안에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컸던 것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예금 인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 파산 위험성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근데 이걸 지난번처럼 이번에는 JP모건이 인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파산하고 파산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하는 쪽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그 회장님이 이제 멘트가 이걸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은행에 대한 그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올 만한 게 잘 없다 이런 식의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안도하는 상황 그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됐었으면 퍼스트 리퍼블릭도 예금 인출해서 파산 위험성 이랬으면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을 건데 주말에 항상 이렇게 그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쯤에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SVB 때도 그랬고 CS 때도 그렇고 금요일쯤이나 뭐 이렇게 파산 위험성 팡 터지고 나서 이제 거의 증시가 폭락하는 분위기인데 한 일요일쯤 되면은 극적인 타결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해갖고 막아버리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으로 악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JP모건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악재를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악재는 큰 악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연유로 그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두 번 흘러갔기 때문에 방향이 예측이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외국인 선물 매도를 체크해가지고 외국인이 거의 제 기억으로 한 8천억대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를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외국인이 생각한다고 보고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매도해놨던 걸 다시 매수를 하면 그렇게 심각한 악재는 아니다. 외국인들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봐갖고 이제 그
횡보 내지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구상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9,900억 거의 한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도해놨던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한 8, 9천억 매도해놓은 게 하방으로 보고 그 하방 배팅을 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현물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종목에 그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 급락할 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 차원으로 선물 매도를 해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콜 매도, 선물 매도가 다 그런 의미로 잡아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지 해놨던 부분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는 매도해놓은 걸 다 줄였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봤을 때 여기서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급등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는 그렇게 안 빠질 거고 일단 개별 종목적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대충 이렇게 구상을 하고 오늘 시장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는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돌았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지금 그 연준 회의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그 결과까지 예측해 갖고 맞추기는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유 비중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출렁이더라도 그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물론 이제 상방적으로 배팅을 했다가 뭐 호재성 재료라고 급등하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보유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요. 위험 관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환율은 여전히 1341원으로 여전히 지금 이 1300원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외국인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지금 0.25포인트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반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많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가 높고 우리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달러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1350원, 60원 이런 쪽으로 가버릴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환율 부분도 위험한 상황이다.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은 뭐 그 조심하면서 매매했습니다. 저도 제가 매매한 거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 명확하게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종목을 추천하기도 그렇고 뭐 좋은 종목 찾기도 좀 시장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소량만 오버하고 나머지는 그냥 단타 매매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그 종목 부분 제가 봤던 부분을 중심으로요. 일단은 아침에 에코프로 강했습니다. 본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강하게 밀어올려 갖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밀려가지고 보합권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낌에 2차전지 쪽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느낌,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약간 이제 좀 쉬는 느낌이 들었고요. 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한미글로벌하고 유신이 오늘 또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 11%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 다음 주에 8일 9일인가 그 사우디의 교통부 장관이 방한하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모처럼 또 챗GPT 쪽에 솔트룩스가 14% 정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2차전지로만 쏠림 현상이 있다가 그 2차전지 쪽에서 돈이 좀 다른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뭐 해석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물론 이제 뭐 애견케미칼이라든가 2차전지 중에도 그 삼화전자는 여전히 상한 거고 이 종목 진짜 강하네요. 애견케미칼 등등 해서 2차전지 중에 순환매로 강한 종목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조금은 쉬는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옴시티 쪽 강했고, 그 다음에 챗GPT 쪽으로도 살짝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보시면 오늘 그 강한 테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부분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 파트고요. 그 다음 건설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 쪽으로 움직였고요. 히토류 쪽에는 그 삼화전자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뭐 히토류라 그러긴 조금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테슬라에서 그 히토류를 쓰지 않고 뭐 페라이트 뭘 사용 어쩌고 해갖고 그 대장으로 지금 얘가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 그 유니온 머티리얼,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매매하다가 포기했던 부분인데 그 뒤늦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페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 유니온이 아니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해당 종목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했었는데 제가 매수할 때는 눌러놓고 이제 또 올리죠.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막 들어가면 어떻게든 던져가지고 눌러가지고 아닌 것처럼 눌러놓고 손절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슬쩍 올라가고 쭉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뭐 진짜 붕 뜨죠. 이게 그 세력들이 항상 해온 방식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히토리 쪽에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도 특별 뭐 일부 종목 움직였고, 그 다음 T로보틱스는 금요일날 호재성 뉴스 있었는데 눌러놓고 오늘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조금 반등 나오는 모습,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이 2차전지 쪽에서 다른 쪽으로 약간 움직였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제가 가진 종목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금요일 방송할 때 제가 이거 매매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제가 매수하고 나서 한 2점 몇 프로 정도 상승해갖고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오늘 추가로 한 7% 상승하니까 합쳐가지고 그 한 10만원 정도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수익 좀 났고요. 그 다음 유신은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미글로벌이 강하게 올라가면 얘도 키 맞추기를 해서 따라 올라갈 것 같아서 둘 다 네옴시티에,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네옴시티에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유신도 뒤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그 추가로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사우디 교통부 장관 방한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그 다음 그 SC 엔지니어링 요 종목은 오늘 단타로 한번 들어가갖고 한 2만원인, 한 만원 정도 벌고 나왔는데요. 종가에 한 33만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건 그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나오죠. 이 순서가 맞다면 이제 내일 음봉이 나오겠죠 또. 그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세력들이 아직 붙어가지고 이제 확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리 안 하고 한 33만원 정도만 배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급등하면 좋은 거고, 급등 안 하더라도 뭐 요 정도 비중이면 큰 손실이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33만원 잡았고요. 이렇게 세 종목 잡았고 25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종목, 요거는 이제 해지 차원으로 잡았습니다. 200만원. 왜냐면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 FOMC 회의 있고, 그 다음 금요일이 5월 5일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또 휴장이면 금, 토, 일, 3일 또 연휴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관계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FOMC 악재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꺾이는 상황이 생긴다면, 휴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급락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해지 차원으로 인버스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종목으로 250만원 가지고 있고 230만원 가지고 있고요. 인버스 200만원 해지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냥 오버를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제가 봤던 시장은 이 정도였고요. 지금 방송하면서도 계속 미국 선물 지수를 보는데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약해 보입니다. 다들 뭐 눈치 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시장이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험 관리하면서 이번 주는 내일 모레 이틀 하면 또 쉬어야 되니까요. 그 비중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당일 단타 매매 쪽으로 그렇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올 첫째 날 5월 2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